그러면은 이런 그 병명 부조리가 왜 척결되지 않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제 수준에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뭐 주로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첫 번째 이제 병사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보고나 신고를 해도 소용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못 본 척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어떤 그 소위 이제 방관자를 만드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보고나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결국 가해자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되다 보니까 아유 이거 뭐 해도 나만 피곤해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척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병영부조리 가해자 처리 결과를 보면은 제가 사단장 할 때 이제 보고를 받아보면 분명히 이거 강력하게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전과가 없고 반성을 깊게 하고 있고 혹은 구타 같은 경우에 쌍방 간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거 볼 때마다 사단장도 참 갑갑해요. 이래갖고 이게 없어지겠는가. 그러나 법이 그러하니까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예. 행복.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간부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입니다. 이 지휘감독 책임에 따른 은폐 축소 시도 전부 그런 건 아니시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대대장 할 때도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이 됐는데 최근에 제 구독자가 된 옛날 제 대대원과 투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저적병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은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통상 그거 왜 안 했는가 보니까 저는 뭐 크게 야단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중대장들이나 중대 행정보고관들이 저적병한테 야 대대장님한테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 이런 식으로 사전에 교육을 했다는 것이죠. 썩을프더라고요. 예. 또 제가 그 사단장 할 때 이하 대대에서 어떤 가혹 행위가 있다 그래갖고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상급부대 참모가 저한테 전화해갖고 그 해당 대대장 보직 개입시키라는 거예요. 아니 그 가혹 행위 내용이 뭔지 왜 일어났는지 아직 내가 조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뭘 근거로 보직 개입시키라는 거냐. 뭐 차라리 내 보직 개입부터 시켜라. 그리고 난 뒤에 대대장 보직 개입시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가혹 행위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대대장이 책임져야 될 사안은 아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때 그 대대장이 일 없이 보직 개입됐으면 그 이후에 제 밑에 있는 대대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은폐 축소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시각각 발견되는 병영 부조리는 다 보고된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발견된 거는 다 보고가 돼서 처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병영 부조리라는 것은 우리가 설령 부대 전 지역에다가 CCTV를 설치한다고 해도 모든 병영 부조리를 다 체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간부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휘 결함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것이 분명한 어떤 지휘 책임 문책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간부들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자 하는 유혹에 충분히 빠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복. 이 병영 부조리가 척결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과 환경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망각한다는 것이죠. 어떤 큰 사안이 생기면 병영 혁신을 해요. 그런데 그 병영 혁신을 할 당시에 병사와 간부들은 좀 넓게 잡으면은 1년에 절반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설령 안 바뀐다 하더라도 로봇처럼 입력을 하면은 입력한 대로 움직이는 그런 물체가 아니거든요. 다 생각을 갖고 그때그때마다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 병사도 그렇지만은 간부들이 한번 뭔가 바꿔놓으면은 이상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타깝지만은 주기적으로 유사한 대형 사건 사고들이 나고 소소한 병영 부조리가 계속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동기생 생활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각종 그 보도 매체의 자료를 보면은 사고가 많이 줄었다 그래요. 사고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분대별로 내무실이 있을 때는
설령 뭐 이게 이제 왕따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대 안에서만 왕따가 되고 소문이 났는데 지금 중대 단위로 동기생 생활관을 쓰다 보니까 그 동기생 생활관에서 왕따가 되면은 전 중대에 이제 소문이 나갖고 이제 왕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동기생 생활관 중대에서는 동기생들 간에 또 권력 질서가 만들어져 갖고 서로 주먹질을 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이것도 미리 어떤 대책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또 큰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 그 다음 네 번째는 좀 가슴 아픕니다만은 여론과 정치권 눈치에 떠밀려서 초단기적으로 대응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장군들 퇴근해갖고 집에 있는데 갑자기 뭐 장군단 회의를 한다 그래갖고 저는 대상이 아닌데 우리 사령관님이 좀 오라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장군단 회의를 해요. 보니까 낮에 뉴스에 어느 부대에 뭐 대령이 부대의 여군 뭐 성추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대책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 낮에 그 일이 보도가 됐는데 저녁에 대책을 만들어서 내일부터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만드는 부서에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가만히 제가 들어보니까 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발언권은 없습니다. 원래 참석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에 화상에 등장한 많은 사람들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yes sir 그대로 회의가 끝날 것 같아갖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저희 사령관님한테 메모 써갖고 제가 한마디 한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발언권을 얻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시된 것 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지시는 안 내려갔어요. 지금까지 안 내려갔어요. 지금까지. 만약에 그게 내려갔다 그러면 그 다음날 도하 각 매체에 이런 또 이상한 대책이 내려왔다고 아마 또 군이 혼났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은 정확한 현상 진단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고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제가 전제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은 원인과 진단도 제대로 하기 전에 일단 지휘관 문책 이걸 통해서 여론이나 정치권의 압박을 피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재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거기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을 통해서 얻어진 대책이 아니라 임기응변식의 조치를 해서 우리 군이 스스로 자승 잡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저는 현역에 있을 때도 좀 해봤고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병력 부조리 척결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겠는가?